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 활용 앞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프록시 세팅 이쪽에서 리스판스 값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프 스위터를 새로 여러분들이 여시면은 그 룰을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리스판스 값을 또 이용하는 사례가 뒤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이제 리스판스 두 개 다 저희가 이제 패킷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성했던 빅박스죠. 그래서 버프 스위터를 이용을 해서 빅박스의 이제 취약점 사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BW 앱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같이 저희가 우선은 버프 스위터를 인터셉터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버프 스위터 이제 오른쪽에 화면 놓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왼쪽에다가 좀 배치를 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화면상이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예, 좀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로그인, 비버그라고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OWSP 기준 요 버전에서는 바로 이제 A2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인증, 뭐 인가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 사례들이 이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에서는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후에는 꼭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풀어보시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들인데, 이 버프 스위터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어떻게 이제 찾아낼 수 있고 우회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션 매니저먼트, 그 다음에 관리자, 포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뭐 이미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번 요것을 힌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것을 하기 전에 요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라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론적으로요. 자,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인증과 인과 관련된 그런 취약점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요 사용자가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취약점이요. 그래서 인증 인과에 관련된 검증 로직들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구현됐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요 같은 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그런 접근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들의 그런 페이지 접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킹을 할 때는 요 인증과 인과 관련된 그런 취약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로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많은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인증과 인과와 관련된 그런 취약점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해킹 사고들을 보시면은 또 여기와 관련된 다른 사용자의 그런 페이지들 정보들을 이제 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해킹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 꼭 이제 좀 이렇게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BWA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2017년도 버전이요. OWSP 기준으로 이제 2017년도인가 2013년 예전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 지금은 2025년도, 그러니까 OWSP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을 이제 목록이나 아니면 이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가이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OWSP 탑 10이라고 하는 웹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은 이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A7번 보면은 어스케이션 펠, 요 두 개가 현재 다루고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같은 건 이제 접근 제어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접근하는 부분들도 뭐 IP 제어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A7번도 인증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가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네모표, 예, 불충분한 뭐 인증 같은 거나 세션 엣지, 불충분한 인가, 프로세스 검증, 누락, 관리자 페이지, 경로 추적, 위치, 뭐 이런 쿠키 변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실습으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힌트가 없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힌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입 페이지가 지금 현재 락되어 있다. 그리고 체크 더 UR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증과 관련된 취약점 분석들을 할 때 물론 이제 모든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것들은 다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이 URL 쪽에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서버로 전달되는 값들,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 값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위쪽에서 URL 주소 쪽에서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물음표 다음에 되어 있는 요 값들을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뒤에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표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다행히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인증 처리 미흡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 때는 그냥 모든 값들을 다 변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값을 보고 파라미터 값들을 예측을 하고 요 파라미터 값들이 대체 어떤 역할들을 할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측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순서대로 요것들을 반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봐서 이렇게 바꾸면은 뭔가 좀 우회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감이 오면은 그걸로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라미터, 현재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 값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씩 바꾸면서 이제 프로세스 로직들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1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u 언락 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벨기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축한다 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냥 1로 바꿨을 때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죠. 예, 보다 쉬운 거고, 실제 요것들이 만약 1이 아니고 그냥 뭐 랜덤 거나 아무 거나 뭐 33이나 아니면 55나 뭐 이렇게 100이나 뭐 이런 값으로 만약 되어 있는 것들이 정답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수동으로 하나하나 이제 집어 넣어야겠죠. 아니면은 이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프 스위터 활용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파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패킷들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록시를 잡는다면은 이제 0이라고 하는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터셉트 on을 잡은 다음에 요 페이지에 새로 접근을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이게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버프 스위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들이 날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 값이라고 하는 것들로 서버 쪽에 전달을 할 때 어떤 값들이 전달이 되고 어떤 값들이 이제 응답들이 오는가, 이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get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메소드인 것이죠. 그래서 메소드 같은 거는 이제 get 메소드, 이제 post 메소드 전달하는 HTTP로 전송할 때 하는 방법을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이고, 이거 get이라는 것은 이제 페이지들을 요 페이지를 내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쪽,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제 사용자 PC에서 이제 브라우저 쪽이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이제 접근을 해서 서버 쪽에다가 요 페이지를 내가 접근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접근을 할 때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값들을 이제 전달을 같이 해줍니다. 그것들이 이제 호스트, 서버죠. 이쪽으로 이제 서버 쪽에다가 요 페이지에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버프 스위터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에 좀 명시가 되고 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쿠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인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 쪽에서는 이제 세션 정보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세션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자 이제 브라우저 이게 한마디로 사용자들한테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쿠키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만들었던 서버에 있는 이 세션 정보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이 쿠키 정보만을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쿠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탈취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쿠키 정보들을 누군가 또 이제 도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도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쿠키 정보 안에는 다양한 이제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토큰 값들을 같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IP 정보를 같이 넣는다거나, 어떤 유니크한 정보들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쿠키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입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웹 서비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말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이제 웹 서비스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뭐 네이버 같은 거 앱을 접속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든, 거기서도 이제 웹에 있는 한마디로 엔진이죠. 웹 브라우저에 관련된 웹킵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버프 스위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오픈 브라우저, 이것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질라 재단,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웹킵,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버전 정보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로 정도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질라라고 하는 재단 쪽에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아니면 브라우저로 이제 막 서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개발되고 이제 배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크롬 서비스에 관련된 그 엔진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서버 쪽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줄 건데, 그 서버 쪽에서 가는 것들이 이제 HTML 형식, 뭐 XML 형식,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이제 HTML 안에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서버에서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주게 될 것인데,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압축 방식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제 포워드로 넘기면 중간에 이제 CSS를 그냥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리스판스 값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판스 값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주는 값이죠. 요거는 서버에서 주는 값이고, 지금은 현재 이제 브라우저가 뺑뺑 돌고 있지만은 아직은 여기에 이제 도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청한 요 URL 주소에 대해서 리퀘스트 값들을 주면은 서버 쪽에서 리스판스로 요 페이지들을 내가 이제 줄 테니까 요 리스판스 값 형태로 주고 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인터셉트로 전에 막았죠. 이게 인터셉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로챈 상태, 스탑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티 있고요. 렌더라고 하는 값들을 보시면은 요거하고 이제 같잖아요. 하지만 요건 우리가 새로 고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것이고, 요 값들이 이제 현재 브라우저에 이제 도착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HTML 해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렌더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값들을 이제 서버에서 이제 보내게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스테투스 값이죠. 우리가 HTTP 스테투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205K라고 한 것은 정상적으로 도착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번 때부터 우리가 이제 500번 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스테투스를 코드를 보시면서 후에 또 이제 제가 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서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뭐 201이라고 뜨면은 새로운
홈페이지가 뭐 작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0번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페이지가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서버의 버전 정보까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도착을 했는데, 사실 요거 자체가 이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세한 버전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취약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OWSP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버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요 안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안에도 이제 서버 버전이 어떤 에러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례이지만은 실제 이런 버전 정보들 노출들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서버에서 나중에 이제 보안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보안 그 버전 정보들이 노출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패치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했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제 크기예요. 이런 컨텐츠 우리가 요만큼의 데이터 크기들을 내가 이제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매칭이 됩니다. 아래 13번째. 그래서 요 바디값 부분에서 HTML 코드들이 쭉 날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요 HTML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해석이 안 된다면은 이 렌더 값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포워드를 누르게 되면은 계속 포워드를 계속 누르면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값을 고치면서 가볼게요. 자, 인터셉트 ON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어떤 걸로 고쳤죠? 1이라고 하는 값들을 저희가 이제 고쳤죠. 1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서 저희가 인터셉트를 그냥 풀어볼게요. 리스폰스 값들은 고칠 게 없다. 그래서 리퀘스트 값만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값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하고 달리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쳤을 때는 어드민 1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고침하셔라도 그것이 계속 어드민 1로 찍히면서 이제 접근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실제 어드민은 0이다. 그러니까 버프 스위터 쪽에서는 이 바뀐 정보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이 리스폰스 값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다시 당연히 이제 어드민이 0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찍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영구적으로 바꾸려면은 1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프록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우리가 리퀘스트 값으로 요청하는 값에 대해서 인터셉트 ON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반응들을 본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요 인트루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기능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요것을 이용할 때는 요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해가지고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인트루더라고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프 스위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있는 도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셉터 이제 ON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프록시 쪽에서 잡은 이제 멈춰 있는 상태죠.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요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이 리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리피터나 아니면 인트루더 같은 거나 콜라보레이터 같은 거나 시퀀서 같은 거나 이런 데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저희가 이제 리피터로 하시면은 리피터에 잠깐 이렇게 이게 좀 뭔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쪽에. 그래서 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패킷들이 전달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리피터라고 쓴 것은 뭐냐면은 반복이죠. 반복적인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할 때, 어떤 파라미터 값들, 이 페이지에 대해서 할 때 이 리피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샌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프록시 같은 경우에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푸신 상태에서도 어차피 이미 리피터가 넘어왔기 때문에 샌더를 누르시면 그 값이 나오고요. 요것들이 한눈에 봐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렌더를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요 값에 대해서 리스폰스 값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1번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샌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답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어떤 값들의 파라미터 값들을 저희가 어차피 얘도 이제 뭐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렌더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고 새로 고침하고 이것보다는 얘가 더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킹 실무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거나 입력값 검증, 미흡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패턴들을 집어넣어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또 이제 뭐 퍼징 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리피터를 이용해서 이제 수동으로 하나씩 반복적인 것들을 수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많이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끊고 저희가 이제 프록시로 잡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응답할 때 어떤 값들이 서로 교환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